다음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디자인 디렉터이자 칼럼의 창립 이사이신 이안 칼럼님인데요. 연사님은 레이싱팀이자 엔지니어링 회사인 TWR의 소속 디자이너로 에스턴 마틴 DB7, 에스턴 마틴 뱅퀴시 등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제규어 소속 디자이너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본인이 설립한 이 칼럼에서 자동차 및 제품 디자인 그리고 에스턴 마틴 뱅퀴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요, Design Philosophy in a Changing World of Car Design, 급변하는 자동차 디자인, 변하지 않는 디자인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연사님 지금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ay. Getting very upset. 네, 연사님도 지금 발표 준비를 위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금 자료를 가져오셔서 직접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질문 시간이 좀 어색하신가요? 네, 평소에 직접 만나 뵙기 힘들었던 이 디자인 거장들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지금 현장에 와 계십니다.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손을 들어주시고요. 동시 통역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사님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ready to start? Yes. Okay.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요.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제 컴퓨터에 담아서 왔고요. 제 컴퓨터를 연결하려고 잠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디자이너로도 활약을 했는데요. 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년 동안 자동차 디자인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저는 나름대로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랩톱이 공유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자료 공유가 안 되는데요. 화면까지 연결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So please wait for a second. Please.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해외 연사분들께서는 본인의 자료를 먼저 공유해 주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연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결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네, 코로나19가 조금 기술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헤럴드 포럼 지금 저도 세 번째 사회자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신진 디자이너들과 최근에 어떤 디자인에 관련한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연사분들의 라인업만 보더라도 이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시는 아시아 최고 디자인 행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자가 느끼는 감회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기다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발표 준비가 완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하고 계시네요. 네. 준비가 완료되면 제가 바로 다시 연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세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모빌리티와 관련한 세 분의 전문가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끝난 후에는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 1, 2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와주십시오.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10분을 뺏겼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안 칼럼이고요. 45년 동안 자동차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요. 45년 동안 제가 디자인했던 자동차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포츠카죠.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포츠카를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영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차들 뭔지 아실 수 있겠죠? 일부는 유럽, 일부는 뭐 다른 국가들 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태리 차도 있고요. 포드에서 시작했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용 차도 직접 제가 디자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사실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또 경쟁 부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탁월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부품 조립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고요. 자동차 제조의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발을 넣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배워라. 그리고 제품을 완벽하게 이해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와해적인 성격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와해적이 되냐고요? 어떤 프로세스로 차가 제작되는지 모르면 와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가 이건 안 돼. 뭐 이것만 꼭 해야 돼. 이런 자세는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눈에 마음 자세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견해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포드사에서 일하고 나서 그다음에 TWR에서 일을 했습니다. 레이싱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였는데요.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마 여러분 스마튼이라고 아시겠죠?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스마튼이라고요.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TWR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혼자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을 찾을 때 스스로 저에게 어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디스플레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뭐 10명, 11명 디자인이 같이 모여서 저에 대해서 마구 비판을 하는 것과 제가 스스로 저에게 비판을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제 작품을 끊임없이 저는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컨설팅 회사였기 때문에요. 여러 회사들과 같이 일했는데 제가 볼보를 위해서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볼보에 가서 C70 쿠프 차, 쿠페차 했고 제작했고요. 디자인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차량에서도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보 차의 문화가 너무나 다르구나 일을 했던 포드사 그리고 아스턴 마틴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요. 먼저 첫째, 그 회사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프로세스의 두 번째는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40년 동안 디자인했지만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그러니까 차로 태어나지 못한 디자인들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해도요.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실망이라고 할까요? 사실 매일매일 아니 매주마다 이런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자신의 작업을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혹은 브랜드의 문화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 철학은 무엇일까요? 이안이라는 사람의 철학, 디자인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즐길 수도 있고 이건 뭐지? 설명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이게 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혼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혼돈이 있다는 것은요.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하는 것, 창의성, 또 혼돈에서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시플린, 뭔가 규율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형식과 기능은 반드시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순서대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에 처음 발을 넣고 디자인을 했을 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더군요. 각기 다른 부서가 뭐 이게 최고야, 이게 중요해, 이건 꼭 집어넣으라고 끊임없이 저를 못살게 굴더군요. 그랬더니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기능 요구했던 것, 모든 특징, 모든 것들 다 집어넣었습니다. 최고치 기대치를 다 부으면서 만들었더니 그건 디자인이 아니더군요. 이게 뭐냐?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뭐 제대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벤차를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바퀴가 4개 있는 4휠 스포츠카를 만든다, 밴을 만든다,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많은 요구가 있고 많은 특징을 다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굉장히 좌절스럽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디시플린하게 어떤 건 집어넣고 어떤 건 넣지 않아야 됩니다. 감성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기능이 더 중요한가? 그런데 자동차는 감성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저희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지만 감성적인 차입니다. 감성이 없다면 그 차는 살아있는 디자인이 아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좋은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랄프 알도 에머슨이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순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단순하게 멋진 디자인을 만들 때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자 하는데요. 불필요한 걸 마구 때려 박으면 안 됩니다. 멋지고 즐겁고 매력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차들을 한번 보세요. 혼란스러워요. 뭘 말하는 거지?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강점이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온갖 종류의 차에 뭐 라인도 있고 디자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루엣도 너무 강조하고 서로 너무 강조하는 게 많아요.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차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 에머슨의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단순해진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구어에서 제가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규어 자동차에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미 제규어 브랜드 자체가 올드 패션이죠. 보수적인 브랜드입니다.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뭐죠? 전통을 대변해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통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제규어는 역사적으로 원래는 현대화된 업투데이트한 약간 영국식 맞습니다. 그래도 현대적인 차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뭐냐고요? 제규어를 21세기에 마구 벙벙 뛰고 있는 아주 신나서 뛰어다니는 그런 젊은 차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뭐 저도 제 특징을 알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제규어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물리적인 특징, 쉐입, 뭐 램프, 그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실질적인 밸류, 차 브랜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흐르는 선, flowing line, 두 번째 pure form, 순수한 형태, 세 번째 proportion, 크기죠. 다들 좋아하죠. 큰 차, 좀 멋진 차 좋아하죠. 하지만 제규어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이렇게 흐르는 선, 순수한 형태, 크기였지만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찾고 싶었습니다. 하부에 깔려있는 특징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좀 낮게 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좀 높게 하길 원해요. 그래야지 좀 더 머리가 자유롭게 머리 공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규어의 다양한 종류의 차를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신제규어 여기 보세요.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쉐입이죠. 약간 라운드가 형태이면서 그리고 1960년대 차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스마트했습니다.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마지막 차, 그러니까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마지막 기여했던 차이기 때문에요. 창업자의 그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들어간 마지막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규어의 이 차를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제규어의 20년 역사가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문화가 그냥 가치가 살아있구나. 브랜드가 그냥 있구나. 아무리 오랫동안 역사가 흘러도 이 차가 스포츠차가 될 수도 있고 승용차가 될 수 있고 세단도 되고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카 디자인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기술적으로 알고 싶어하죠. 교통 혼잡이 심할 때 차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인테리어가 좋아야 됩니다. 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비주얼 아키텍처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이해하기 쉽고 앉아서 차 속에서 작동할 때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하지만 디테일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멋지게 만드는 것, 물론 머티리얼 자재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제규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전으로 왜 우리가 과거 걸 지금도 안 써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겠죠. 그 목재, 우드
당연히 썼죠. 그리고 또 컨트롤. 약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텐지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탭타일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탭타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겠지만요. 여러분 제 기억 1960년대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저 나이 좀 많습니다. 60년대 잘 기억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요. 항공기 모양이었어요. 60년대 제 기억가요. 거의 만약 비행기를 놓고 있다면요. 아까 이전에 났던 그 PPT에도 보셨겠지만요. 마치 조종사가 차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기어차였습니다. 그 요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그런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제규어입니다. 제가 제규어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저희 경영진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포드 자동차에서 포드 임원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디자인을. 근데 디자이너가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는요.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거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그냥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이걸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 디자인을 했냐고요? 이걸 말하기 힘듭니다. 왜 휠이 큰지, 헤드램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경영진은 알고 싶어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만들었니?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설명해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신비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안 하면 쟤 뭐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또 아주 의심스럽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뭔가 스토리를 말합니다. 아주 멋진 위대한 스토리예요. 창의적인 스토리. 그러면서 자동차 문화를 그대로 집어넣고 사람 인재상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은 스토리 좋아하지 않아요? 카 디자인도 사실은 스토리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면서 브랜드와 끊임없이 연계시켜야 됩니다. 브랜드를 위해서 먹고 살고 브랜드를 일상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디자인이 올바른 제품으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CX-75를 디자인했습니다. 이건요, 사실 미래 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알고자 하는 전기차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300kW짜리 차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요. 두 개의 터빈 엔진으로서 발전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 제 손가락 보세요. 이 정도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메커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만들고요. 가장 이 차의 중요한 기능은요. 빨리 이동하는 것, 속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디자인했었을 때요. 그 누구도 저에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라고 잔소리하거나 이런 기능 넣어라 애트리뷰트 넣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 내지 6개 정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근데 불행하게도 회사는 결정을 했죠. 이거 제작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에게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극단적인 형태는 사실 매트릭 기반 형태에서 시작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브랜드의 본질을 포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디자인할 때 어때요? 뭐 매트릭스 뭐다, 높이, 넓이, 그다음에 휠 크기 이런 거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트릭 기반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본질이 들어가야 돼요. 디자인 팀은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했었어야 됩니다. 전기차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엔지니어링 차원에서요 플렉시블하게 막 인테리어도 디자인하고 모든 시스템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메케닉 시스템 제대로 고려를 충분히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익사이팅했지만 여기서 브랜드의 본질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멋지게 차가 나오고 익사이팅하다 하더라도 매트릭스에 기반한 형태보다도 브랜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차가 의미가 있지만 항상 브랜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표출하지 못할 때는 의미 없는 차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했습니다. 일렉트릭 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해서 제규어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적재산권 IP를 신청하고요. 결국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차인데요. 5인승 차이고 약간 SUV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승차한 사람들이요. 엔진 뒤에 앉아서 기어박스 뒤에 그리고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앉는 게 아니라 마치 정말 편안한 어떤 특정 쉐입 안에 편안하게 내가 앉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디자인한 거죠. 차를 위해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할까요? IC 차 같은 거 어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엔진, 그다음에 기어박스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차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가장 서스테이너블한 나무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죽을 사용했는데요. 가죽을 약간 좀 재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비건들,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가죽 진짜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죽이라는 것은요. 일부 부산물입니다.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때 가서는 차를 디자인할 때 가죽을 안 쓴다 하더라도요. 가죽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바이 프로덕트니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스크린이 여기저기 다 있죠. 다 터치 스크린입니다. 저는요.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길을 쳐다보는 눈을 떼고 다른 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적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터치는 하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터치 스크린을 하면은요. 앞을 보다가 눈을 떼서 뭔가 터치를 하기 위해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스크린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텍타일,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조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더 많은 패키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 가치가 유지되는 이 브랜드 개념이 있는 한 아무리 막대한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차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제규에서 일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제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디자인 회사를 출범했는데요. 이 회사 창업한 회사 이름이 캘룸입니다. 당연하죠. 제 이름을 따서 캘룸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첫 번째는요. 차. 이게 제가 디자인했던 25년 전에 디자인했던 차. 그러다가 사라졌던 차인데 저는 디자인이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오래될 수 있을까? 오래된 차에 디테일이 중요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꽤 오래된 차지만 새롭게 한번 재편성을 해봤습니다. 좀 더 모던하게, 좀 더 첨예화된 기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또 주행도 훨씬 쉽고 다양한 기능도 집어넣고 성능도 훨씬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새로운 차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완전히 제한 없이 디자인 아이콘인데요.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해가 갈수록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많이 하죠. 기존의 차를 리사이클링해서 새롭게 차를 만들어서 20년 더 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차를 뜯어서 새로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모두 다 뜯어고쳤습니다. 기존의 것을 갖고 새로 만들었는데요. 뱅퀴시 25와 함께 아주 독특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디자인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완벽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한 뱅퀴시 차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계를 한번 보세요. 이 시계는요. 바로 포켓 워치에서 온 거를 그대로 따서 여기다 차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모든 디테일들이 다 리사이클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래된 차, 기존에 차던 차들을 다 리사이클해서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코닉성에 충실했던 차죠. 그다음에 레이싱차,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점점 더 포드의 레이싱카가 인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V6 터빈 엔진을 장착해서 생태학적으로 사실 별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도 레이싱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더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캘리포니아도 사막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차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희는 이 차에 대해서 전기차를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배우는 학습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요. 정말 다양한 모델을 만들다 또 만들다 헌터라고 이름 부르는 것을 결국은 만들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컴피티션이 영국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레이싱차를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싱에서 이겼습니다. 이 차는요 아주 큽니다. 거대합니다. 여기 쓰면은요 창문 눈이 거의 내 눈 높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억눌립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임프레시브합니다. 어디든지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차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새 사업을 창업하고 싶었나? 그 이유는요. 저는 차 말고 다른 걸 디자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의자를 디자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차 디자인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른 거를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의자인데요. 여기 보겠지만요. 자동차 의자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보시겠지만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술들도 아주 유니크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 자동차와 관련된 차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동차 덜 관련된 거 건축물 그리고 조각물에다 응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습 기회, 러닝 커브가 필요했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뭐 철강이랄까 이런 머티리얼 건축 자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희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디자인했습니다. 뭐 어디 가지는 않고요,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는 겁니다.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프로 드라이버를 위해서 해봤었습니다. 디자인을 약간 엘레간트하게 하면서 뭔가 보통 정상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그냥 주차장에 보관만 하고 숭배할 그런 차 디자인이었습니다. 프로 드라이브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메스틱 시뮬레이터였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로서 또 실질적으로 시뮬레이터를 쓸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코치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스코틀랜드 사람이라서요. 스코치 위스키 좋아합니다. 이 스코치 병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한된 숫자의 스코치 위스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병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뭐 패키징, 전기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디자인에 관련된 도전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왜 세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왜 세계가 바뀌냐고요? 정치, 또 생태학적 이유, 금융 여러 가지 위기, 또 팬데믹,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우리의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교통, 운송, 수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 모든 걸 다 뜯어 고치자는 건 아니죠. 하룻밤사이에요. 서서히 하나씩 A에서 B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길거리에 차를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교통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물리를 좀 더 향상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됩니다. 생태, CO2 배출, 에너지원, 배터리, 전기차 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뭐 천연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연료는 뭔가, 에너지는 뭔가. 물론 이건 제가 뭐 해야 될 얘기는 아니죠. 제가 결정할 건 아니죠. 고객들이 알아서 원하는 걸 결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통 혼잡입니다. 자동차가 길거리에 있으면은 뭐죠? 물론 우리가 특정 지점을 가기 차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생태에 해를 끼칩니다. 또 교통 혼잡이 끔찍하게 생기죠. 그럼 어떻게 혼잡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요,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용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스포츠차에서 SUV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 업계는요, 이제는 동참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같이 교통 분야에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요. 생태를 고려하면서, 교통 혼잡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주차도 생각하면서 전체 환경을 이해를 하면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인기 있죠.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마 5명 중에 1명은요 새로 차를 산다 그러면 전기차입니다. 그런데요 인프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기대만큼 빨리빨리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기업가들이요 나서야 됩니다. 테슬라가 너무 잘했죠. 에너지 원도 좀 더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캘럼사를 왜 세웠는가? 바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저희가 지방 당국하고 함께
영국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벌티 헙을 한번 봐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사람들에게요. 환경. 그래서 어딘가를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커피숍도 있고 어딘가에 앉아서 사교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지속 가능성 그러면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달라고 하더군요. 뭐 스케이트보드가 될 수도 있고 전자 스쿠터도 될 수 있고 자전거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정 구역을 개발을 해서 로컬 지역에다가 도심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필요한 스쿠터를 빌리던 자전거를 빌리던 그래서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다시 주차하고 이런 공간을 디자인해달라고 했더군요. 근데 영국에서 문제는 뭐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이런 거 세워놓으면요. 비에 쫄딱 젖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저희가 뭘 했는가? 작은 모듈러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골프장에서 끌고 다니는 차 같이 생기긴 했지만요. 작은 모듈러로서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었고 이게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도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뭐 사람들이 상상하고 말하는 것처럼 당장 내일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옵니다. 작은 모듈러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운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제규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제규어 1은 더 빠른 자전거를 드립니다. 롤스로이스는 여러분들께 좀 더 우아하고 럭셔리한 자전거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기억하면서 정말 친환경적이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 1km 마지막 마일을 탈 때 어떤 특정 회사가 만든 공간에 세워진 전기차나 스쿠터를 내가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캘럼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일 마지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죠. 첫 번째, 저는 전자 스쿠터를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용, 뭐 배달용으로 쓸 수 있는 스쿠터인데요. 오로지 딜리버리용으로서 스쿠터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좀 이상하게 생긴 박스를 오토바이도 실어놓고 혹은 자전거 실어놓고 배달을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요, 아예 배달 전용 스쿠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상품이 됐던 음식이 됐던 고객에게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을 갈 때마다 뭔가 정말 어떤 총체적인 사고 방식으로서 좀 더 교통 혼잡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쿠터를 지금 전기 활용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여기 달려 있는데요. 보통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싣고 운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지금 중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게 상용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동차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돼서요. 그런데 기밀 이유 때문에 제가 실제 디자인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용 자동차가 지금 디자인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끊임없이 존재할 겁니다. 왜?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의 소유의식 때문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 문화를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요. 완전히 차 문화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 언젠가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보세요. 정말 최적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패키지처럼요. 뭐 엔진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모터가 뭐 기어박스 뭐 드라이브 트레인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기차는 오로지 전기만 충전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전기차는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벤처럼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전기차도 우리가 우아하게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 제가 흔히 질문을 받는 건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카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스포츠카가 더 이상 타고 어디를 가? 차가 너무 혼잡한데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불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요. 빠른 속도로 운전을
완전하게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안전하지만 속도를 내면서 차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제가 희망은 저는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스포츠카요.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적인 표현의 최정점을 달리는 게 바로 스포츠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생태학적인 세상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디자인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미적으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가 살아남을 거다, 있을 것이다. 저희가 트랙카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최적의 트레일 차입니다. 여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집처럼. 그리고 글쎄요. 조금 너무 심했나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제로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고객이 요청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주 부자인 고객인데요. 스포츠카 대신 이런 것도 요청을 하더군요. 여하튼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슈퍼카. 슈퍼카는 사라질 것인가? 글쎄요. 궁극적으로 예술을 그대로 표현한 게 슈퍼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생태학적으로 무엇을 할까?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사는데 왜 살까? 그냥 본인의 에고 때문에 삽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평생 한번 운전할까 말까 합니다. 그냥 오로지 본인의 자존심을 삽니다. 그리고 전기식으로 운영된 슈퍼카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최고의 예술 표현 형태로서 슈퍼카는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작은 솔루션을 위해서 사소한 솔루션을 위해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도 중요하고 폼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에너지 쓰면 안 된다. 그럼 에너지 안 쓰고 얼마든지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조사도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일원이 돼서 솔루션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요 다 아름다워야 되지만 기능도 줘야 되고요. 폼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름다움을 디자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keep it simple. 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So now we proceed to Q&A session.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앞에서. 잠시만요. 네, 먼저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수신기 착용을 please put on the receiver, please. Okay. 네, 먼저 좋은 네, 리시버를 Excuse me. 착용해 주시고. 네. Number 2, please. Ergonomics.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Yes, I can. Thank you. 저는 Thank you. 자동차 디자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성향이 좀 계속 바뀌면서 어떤 자동차의 디자인의 트렌드도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는 검정색과 하얀색을 선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동차 디자인에서 소비자들이 변함없이 좋아했던 디자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We're seeing lots of change. 네, 맞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세단에서 SUV를 선호하다가 그러다가 아마 다시 일반적인 승용차로 갔다가 또 밴으로 갔다가 BMW도 보세요.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테일이 국가마다 다르죠. 민족성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색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에는요. 빨간색 차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늘이 항상 회색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브랜드가 막강해서 정말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보고 끌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차의 특징보다는 뭐 약간 변하는 카 디자인보다는 브랜드에 끌려서 차를 구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국가에서 이게 먹힐 거라 생각합니다. 뭐 차의 종류도 다르지만 글쎄요. 뭐 스리박스 세단 차가 굉장히 유명한 국가도 있는데 영국에 그런 차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SUV만 있어요. 아니면 해치백 차만 있거든요. 아니면 뭐 스포츠카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사들의 취향도 있고요. BMW, 아우디 같은 걸 볼까요? 어떠세요? 36가지 다른 종류의 차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세상은 36종의 한 브랜드 차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근데 만들고 있거든요. Okay, thank you.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울 점이 많았던 강연이라서 좀 감사드린다고 말씀하고 싶고요. 저의 질문은 이런 급변하는 자동차 디자인으로 했고 그 변하지 않는 디자인 철학으로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제 기업을 설립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으로서 달라진 점과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Yes. 자동차 스타일 아주 극적으로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뀝니다. 패션을 따라갑니다. 이건 의심할 바 없죠. 차를 보세요. 어떨까요? 표면, 서페이스, 디자인 끊임없이 바뀌어요. 글쎄요. 저는 아주 단순한 퓨어 디자인이 좋은데요. 제네시스 같은 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브랜드에 따라서 변치 않는 거.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자동차 쉐입. 캐빈이 있고 프런트가 있고 백이 있고 이건 절대로 안 바뀌죠.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전기 플랫폼이 들어온다면 바뀌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다른 게 나올 거야 이런 말이 계속하지만요. 절대로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발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 발을 뻗을 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 눈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 눈과 발이 사용되는 차의 볼륨이랄까? 봐야 되는 시각. 이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차 쉐입을 만드는 겁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다르죠. 우리가 앉을 때 거의 누워 있습니다. 거의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최대한 누워야지만 이 지붕이 낮아질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눈과 발과 관련된 이 디테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 달라지죠. 휠, 메탈, 뭐 인테리어 바뀌죠.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진화할 거고 더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테리어 같은 경우 점점 더 향상될 겁니다. 머티리얼도 점점 더 향상될 겁니다. 왜? 지속 가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오버올 쉐입, 자동차의 쉐입은 바뀌지 않습니다. 글쎄요, 너무 속상하죠. 우리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망가지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가끔 뭐 7명까지도 타야 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 쉐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차를 만드니까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and insightful answer.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